네, 이제 저작권, 인격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세 개, 우리 저작 인격권은 세 개, 공표권, 성명표시권, 통일성 유지권, 공성동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저작 재산권에는 우리 이제 9개 지분권이 있었어요. 복제권, 공용권, 네, 9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7개, 7개. 네, 제가 지금 저거까지, 공중송신권까지 합쳐서, 대략,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9개는 복공공전, 배대이. 이것도 7개네요. 네, 네. 왜 9개가 나왔죠, 갑자기? 네, 아무튼, 네, 7개 이제, 지분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복공공전, 배대이 해가지고, 이제, 예. 아니죠. 잠시만요. 9개가, 맞네요. 우리 이제 저작물의 종류가 그게 9개였네요. 예. 어음연미 건사 영도컴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작재산권은 7개. 복공공전 배대의. 그래서 복제권, 공용권, 공중송시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지분권이 있고 각각 권리예요. 이게 각각 권리고 저작재산권은 이걸 그 포괄해서 표현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공중송신권에는, 예, 저번에 이제 제가 전송권 얘기하다가, 디지털 음성송신권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방송권이 있었고, 전송권이 있었고, 디지털 음성송신권이 있었는데, 이 디지털 음성송신권은, 사실은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권리로서 생겼는데, 이제 음성송신보다는 요즘 이제 영상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음성송신의 이제 역할이 많이 제한적이어서,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 공중송신권 중에, 예, 그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 송신권 중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즘은 이제 전송권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로딩을 받는다, 불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전송권 침해죠.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다. 그게 이제 복제권 침해가 되는, 예.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저작재산권 침해 형태가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를 부여했잖아요. 권리를 이제 그 권리를 줬는데, 그렇다면 무작정 보호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그건 보호만 하다 보면 이제 문화 향상 발전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들의 조화를 통해서 산업 발전을 이룬다. 즉, 우리가 공정한 이용 도모는 우리가 이제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용 도모와 보호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문화 향상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작권법상 이렇게 이제 이용 도모, 그러니까 이런 그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사유가 어, 이런 어, 이런 사유를 규정해 네, 이런 사유가 없었다면 이제 저작권 침해로 판단돼야 되는 건데, 이게 문화 향상 발전에, 이걸 침해로 인정하면 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를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는 이 규정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게 맞지만, 네, 그게 부당하기 때문에 침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제한 사유로 규정해 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네. 역시도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작권법은 사실 이제 산업재산권법과는 좀 다르게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많은 얘기들을 이제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디자인 상표도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이렇게 자주 얘기는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저작권법에 대해서 따로 지금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제한 사유들이 참 많다. 예, 공익적 이유부터 해가지고 쭉, 예, 우리 이제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까지 굉장히 많은 제한 사유들이 있고, 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실무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찜찜한데, 우리는 뭔가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어라고 하면 혹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분들이 그 제한 사유의 요건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예, 침해를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일을 저질러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적용되나 그러면 꼭 요건이 하나씩 흠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제 뭐 자세히 공부는 안 했지만, 뭔가 제한 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한다,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게 있어요. 뭐 학교 교육 목적도 있고, 뭐 도서관에서의 이제 복제 등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예, 이게 세 가지 정도라고 제가 특정한 건 뭐냐면 그 중에 가장 활발히 문제가 되는 경우,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 네, 활용되는 규정, 네, 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 제한 사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이제 등장돼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제한 사유로 해서 여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28조부터 29조, 30조까지.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고요. 29조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이고요. 예. 우리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 영리든 비영리든 그게 이제 손해배상에겐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침해 여부엔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영리 비영리가. 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비영리인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적 이용 요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인데요. 여러분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논문에서 아니면 책에서 이제 학술적인 책이죠. 거기서 이제 다른 뭐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학자의 글을 인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풋노트 이제 각주에다가 거기 이제 출처를 밝히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책 같은 걸 좀 보셨을 거예요. 네, 뭐 소설책 이런 데는 없지만 좀 약간 학술적인 책에는 그렇게 각주 처리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인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굉장히 풍성한 어떤 학문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의 이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해서 썼을 때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갖다 썼으니까 복제 아니에요? 침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문화 향상 발전을 위해서 그건 침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인용을 했을 때는. 자, 그러면 인용만 했다고 해서 다 침해가 안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의의에 다 그 요건이 분설이 돼 있지만 밑에 있는 요건을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에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에요? 보도를 위해서, 비평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그건 등이니까 뭐 다양한 목적에 인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용이 저작권 침해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요건 첫 번째. 뭐 이건 뭐 당연히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되겠고요. 네. 뭐 이런 뭐 형식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요거.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을 해야 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경쟁 관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A라는 어떤 네, 이제 인용 대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인용 대상. 어느 이제 책에 이제 인용 대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거를 어떤 책의 일부를 인용을 하는데 그때 그 일부의 인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걸 인용했더니 굳이 이 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경쟁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여기서 그냥 원본을 보든지 아니면 인용한 내용을 보든지 그럼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경쟁 관계가 있으면 이거는 이쪽에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인용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네. 그러니까 경쟁 관계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요 인용한 거 보고 궁금해서 흥미 유발, 그래서 이걸 더 사보는 상황이 되면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대부분 이거 여기다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책을 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경쟁 관계. 내가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충분히 만족해. 이건 경쟁 관계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이게 경쟁 관계가 없는 거야. 그 정도 인용만 인용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인용의 범위는 요거는 정보의 소개 전달 목적, 요거 이제 밑에서 얘기한 요거 한꺼번에 얘기하면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와 오락 감상, 뭐 이게 이제 영리적 목적인 경우 중에서 비영리적 목적이 더 넓게 정당한 범위를 인정해 주겠죠. 영리적 목적보다. 그죠? 이건 좀 상식적이죠. 네.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건으로선 정당한 관행의 합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인용된 거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인용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를 단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각주 처리를 해서 뭔가 이제 자기 글에 여기 이제 각주 처리를 해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다든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출처를 밝히겠죠.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토를 다는 방법, 그러니까 각주 처리하는 방법. 예,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쭉 글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가로해서 작은 글자로 이렇게 해놓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인용 문구구나. 요렇게 이제 구별이 되겠죠. 이건 인용이 온 거야. 이런 것들이 구별되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막 이렇게 썼는데 인용한 거는 이렇게 안쪽에 글자체를 달리하고 글자 크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요거랑 요거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포맷상 이거는 다른 내용이고 그럼 요게 좀 짧은 내용이 요 안쪽으로 더 들어간 내용이 요게 인용해 온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죠. 내 글과 이제 내가 인용해온 글이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재를 하면 이때는 이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해도 우리는 침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책을 쓰거나 이럴 때 많이 활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인용을 정당하게 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그 대신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입니다. 비영리 목적. 네. 근데 요걸 이제 그 주제로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요 내용은 요게 이제 1항이에요. 1항 거. 비영리 목적으로 청중 등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네. 요게 이제 사실은 비영리 목적의 이제 공연 방송이고요. 요거는 조금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거지 꼭 비영리 목적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29조는 비영리 목적 등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사유가 있구나. 예. 자, 그런데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니란 이유로 이제 우리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건 엄격합니다. 자, 한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실수들을 하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건 공표된 저작물이고요. 비영리 목적이어야겠죠. 그죠? 네, 영리 목적인데 제한해 줄 이유는 없는 거고요. 비영리 목적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 돈을 안 받아도 무료 공연이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영리 추구하는 경우라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연하는 거라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무료예요. 무료인데 간접적으로는 네, 영리 추구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막 후원 같은 걸 해주는데 그게 이제 영리 추구적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도 우리는 여기에 이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침해다. 네, 이것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료 공연은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 무료 공연도 간접적으로 영리 추구를 했다면 이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근데 이제
무료 공연이지만 영리 추구가 있다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급부를 받았다면 반대급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티켓 판매를 해가지고 아무리 그 티켓을 좋은 뜻에 쓴다 하더라도 그 티켓을 판매했다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료라 하더라도 영리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죠? 네. 그런데 비영리라 하더라도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돈을 받으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지만 그 공연을 볼 수 있다,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예, 그 방송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료로 해야 돼요. 비영리면서 무료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엔드 개념이에요, 엔드 개념. 그래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후원 받는 거 이거 다 안 됩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이 규정은. 그죠?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영리 목적 안 된다. 아예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죠? 거기 이제 여기까지 잘 통과했어요. 그런데 실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왔어요.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나마 보수를 뭐 사례비로 줬어요. 이거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거기 출연자들도 그냥 그 자원봉사 차원에서 예, 출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수를 지급받으면 안 됩니다. 봉투에 넣어서 사례비 쪼로 뭐 예컨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도 안 돼요. 그 사람이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보수의 대가, 보수 형태로 주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면 안 돼요. 예, 그 대신 이제 뭐 교통비 정도, 실비 정도 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영리 목적이어야 되고 간접적으로 영리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돈을 받으면 안 되고 그죠? 네, 그리고 거기 출연진에게 사례비를 줘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규정에 의해서 저작재산권이 제한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같은 29조에 있지만 이항 규정에 있는 거 예, 조금 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업용 음반이 있어요. 상업용 음반. 네. 상업용 음반 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틀어주는 거예요. 상업용 음반 등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뭐 저기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무슨 돌봄 교실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돌봄 교실 같은 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 음반을 같은 거 상업용 음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걸 틀어주는 공연한 거예요. 모아놓고 한 공간에서 뭐 그런 경우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 아니요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상업용 음반을 가지고 공연하는 것은 이거는 그 반대급부만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돈만 안 받으면 돼요. 이게 영리 목적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데 영리 목적.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백화점인데 백화점 로비에서 이 음반을 틀어주는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무료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백화점이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돈만 안 받으면 이건 저작재산권이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요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된 형태죠. 네. 영리불문. 네. 그러니까 반대만 돈만 안 받으면 돼요. 예, 영리 목적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 대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유통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유통되는 어떤 음반 등을 얘기하는 거지. TV 방송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녹화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상업용 음반 제가 이제 이게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백화점은 사실 안 됩니다. 네,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인데,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백화점 예를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공간, 뭐 경정장이라든가, 네,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음악 카페라든가, 뭐 이런 데서 상업적으로 쓰는 거는 이거는 여기 대통령령에서 예,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아까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요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반대급부를 안 받아도 여기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음반 같은 거를 영업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 더 봐야죠. 이제 사적 이용입니다. 사적 이용. 사적 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학원을 갔어요. 영어 학원을 갔는데, 영어 학원에서, 내가 이제 뭐 토익 강의 같은 걸 듣는데 너무 강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든 이렇게 녹음을 해서 내가 집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복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랬을 때 그러면 녹음해도 돼요? 원래 녹음한다고 하는 것은 고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게 복제의 개념이거든요. 네, 복제한다는 겁니다. 복제. 네. 근데 이 복제는 무단으로 했으니까 침해잖아요. 그렇죠. 이제 침해죠. 근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문화 향상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들은 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자꾸 활용이 돼야지 또 그것도 문화의 향상 발전을 이루는 거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작권자가 특별히 피해를 안 보잖아요. 사적 이용이니까. 내가 영어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거 녹음했잖아요.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야? 복습하려고 다시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듣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러면 도대체 그 저작권자가 무슨 손해를 봐요? 내가 그 복습하려고 녹음해 와서 왔던 거 들은 건데.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저작물로서의 가치도 증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유 이용을 우리는 허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왜냐면 저작권자가 뭐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이제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사적 이용.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녹음해가지고 듣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 내가 집에서 그냥, 하는 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규정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 강의 같은 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워크맨이죠. 워크맨 가지고 녹음해서 집에서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듣고 이제 시험 준비하고 이랬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저작권법상 침해가 아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려면 일단 공표된 저작물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당연히 이건 사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비영리 목적이겠죠.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건데, 비영리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하는 범위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처럼 이제, 그걸 녹음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듣는 거죠. 복습하는 거죠. 근데 이제 꼭 내가 녹음해서 내가 듣는 것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돼 있죠. 가정 및 이에 한정된 범위 안에서. 옛날엔 조금 더 넓었는데 워낙 이제 이게 녹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걸 좀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동호회가 있다 그러면 아주 친밀한 동호회 있죠. 그래서 한번 10명 이내의 어떤 친밀한 동호회. 예, 이런 이제 친밀한 동호회가 여기에 이제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 이용하는 거는 이제 사적 이용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용하는 자가 복제한 거여야겠고요. 그 대신 이건 안 돼요. 공중의 사용에 이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있죠? 여기에 의한 복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집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복사집에 가서 복사를 했어요. 근데 이런 복제기기가 좋아서요. 복사기기가 좋아서 복사집에 가서 복사를 하면 그 기록이 거기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어떻게 이게 퍼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나 혼자 집에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복사집에 복사기기를 이용해서 복제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라는 겁니다. 네. 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니까, 요거 마무리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